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라리가와 EPL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중에 챔스를 치르고 온 팀과 주중에 휴식을 받은 팀이 이렇게 매치업이 엉켜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우선적으로 좀 마킹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 대 레알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자,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 비아레알 원정에서 4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몰라네스가 최근 결장 중에 있는데요.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3번의 원정 경기에서 무득점을 하고 대량 실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휴식기 이후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요르카라는 팀이 홈에서는 조금은 대응력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홈 경기 조금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레알 베티스는 직전 경기 알라베스 상대로 홈에서 1대 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부상으로 미드필더 치미 아빌라, 로셀소, 그리고 공격수 루이발이 결장을 하고 있고 추가 부상으로 수비수 유스프 사발리, 그리고 리카르도 로드리게스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거기에 경고 누적으로 수비수 로망 페로까지 결장하게 되는 만큼 다수의 결장 인원이 발생한 상황인데 최근 연패 중에 원정에서 레알 베티스가 그렇게 매력도 없는 만큼 오늘 이 원정 일정은 기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자, 양팀 극상성으로 베티스가 마요르카 상대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보면은 상당히 상성이 마요르카 상대로 베티스가 좋은 편인데 이번 시즌 마요르카가 이 상성을 끊어내고 베티스 원정 가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당시에 비해서 마요르카가 주력 자원들이 많이 합류를 한 오늘이고 오늘은 베티스가 너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마요르카의 3연패가 이게 좀 강팀들을 상대로 원정에서 진 거라고 판단을 한다면 뭐 연패 중에 부상자까지 속출한 베티스는 강팀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요르카 승을 간결하게 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본머스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입니다. 자, 본머스는 직전 경기 뉴캐슬 원정에서 1대 4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11경기 7승 3무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코어 자원들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데요. 특히 클루이베르트의 득점 감각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기세가 좋다가도 약팀들 상대로 이렇게 좀 무승부를 자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마냥 고평가를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노팅엄은 직전 경기 사우샘프턴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9경기 8승 1무로 기세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전 미드필더 허드슨 오도이가 부상으로 오늘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화력도가 상당히 좋았던 선수인 만큼 결장 시에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정말 최상위권 팀들을 제외하면은 노팅엄이 그렇게 막 패배하고 있지 않아서 노팅엄의 기세를 높게 쳐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이지만 얕볼 수 없는 노팅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본머스가 노팅엄 상대로 2020년 이후로 5승 3무로 극우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노팅엄은 조금 다른데요. 최근에 패배가 없는 양 팀의 맞대결인 만큼 그냥 양 팀의 패를 제외해주고 명분 좋은 무승부를 아주 간결하게 마킹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기 결과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지만 양 팀의 상성이라든지 최근에 무승부가 많이 나왔던 점 이런 것들 따지면은 그냥 여기서는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브라이턴 대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자,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맨유 상대 원정에서 1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컵대회 포함해서 타이트한 일정임에도 매경기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3연승을 기록 중이고 기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부상 자원들로 스쿼드는 온전치 않고요. 최근 홈에서의 결과값이 강팀과 약팀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냥 고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자, 에버턴 볼게요. 에버턴은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이 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뭐 이거 홈에서 이긴 거를 고평가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근 강팀들을 좀 자주 만나서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드와이트 맥닐 부상 이후로 공수 밸런스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뭐 에버턴의 원정 경기 기대값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음, 뭐 기대치는 낮습니다. 자, 양 팀 맞대결 시에 상성을 보기에는 뭐 상성이랄 건 없는 것 같고요. 직접 맞대결에서 에버턴이 브라이턴 상대로 홈에서 0대3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이제 브라이턴의 라인업이 많이 어수선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뭐 브라이턴 최근 3연승 기록하면서 뭐 기세는 좋은 편이고요. 홈 경기다 보니까 승리 기대값도 뭐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브라이턴 승을 찍어주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승부를 배제하느냐 마냐는 저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브라이턴이 뭐가 됐든 간에 그래도 뭐 부상 인원들이 조금 있는 편이고, 최근에 홈에서는 무승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턴이 원정에서 약하긴 하지만 아스널, 맨시티 뭐 이런 강팀들 상대로도 뭐 무승부를 좀 기록했던 만큼 마킹이 좀 남는다면은 무승부까지도 꼭 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취향을 좀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승부를 같이 눌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턴이라는 팀을 참 무승부를 한 번도 안 누르고 가기는 쉽지 않은 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사우샘스턴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자, 사우샘스턴은 직전 경기 노팅엄 원정에서 3대2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에서는 5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 리그전 4경기는 멀티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비 레벨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주전 공격수 디블링이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고 그 외 결장 이슈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 사우샘스턴이 18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수준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뭐홈 기대값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홈 기대치도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캐슬 볼게요. 뉴캐슬은 직전 경기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1대4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연승 기세가 상당히 좋았지만 연승이 끊겼고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타이트한 일정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 보고 휴식일 이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존재합니다. 공격수 하비바스가 부상으로 최근 2경기를 결장하고 있는 부분은 아쉬움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 원정에서의 연승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대를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압도적으로 뉴캐슬이 상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홈에서 뉴캐슬이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0으로 이겼던 경기가 있기 때문에 뉴캐슬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번 경기 원정이고 최근에 연승이 끊겼고 직전 경기 본머스전 내용이 좀 엉망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려면 하는데 휴식일이 충분히 부여됐기 때문에 경기력을 다 잡을 수 있을 거라 보고 간결하게 뉴캐슬 승을 마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있는 마킹 중에서는 뉴캐슬이 제일 원사이드하게 마킹이 돼 있네요. 자, 다음 경기는 AT 마드리드 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자, AT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레버쿠젠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퇴장을 당해서 좀 어려운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냈고 결국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3일 이후에 지금 일정이 너무 타이트한 상황이에요. 과부하가 좀 걸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공격수 소를로트가 부상으로 출전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수비수 할란, 랭글레 요렇게가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경기 결장을 하게 됩니다. 수비 핵심 자원들이 빠지는 만큼 갑자기 경기 결과가 이상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홈에서 이번 시즌은 아직까지 패배 없이 8승 2무 기록 중이고 최근에 6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많은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홈 기세를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비아레알 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마요르카 상대로 홈에서 4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뭐 넉넉한 휴식일 속에서 뭐 리그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기세를 잡기에는 조금 뚜렷하지 않습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추가 결장자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원정에서
이번 시즌에 강팀 상대로 상당히 대응력 떨어지고 뭐 하위권 상대로만 이렇게 좀 승점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기대치는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최근 맞대결 시에 약하게나마 A팀 마드리드의 우세를 그래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승부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A팀 마드리드가 원정 가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경기 A팀 마드리드가 홈이긴 하지만 최근에 너무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고 있고 결장 인원들까지 다수 존재하며 비아레알 상대 전적으로도 봐도 이 무승부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비아레알이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아쉬운 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직전 경기 마요르카 상대로 좀 대승을 거둔 부분도 있고 일정이 상당히 널널해서 체력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말 마킹을 내가 아껴서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AT 마드리드 그냥 승만 가는 거 뭐 가능은 하지만 이변의 확률이 꽤나 있는 편입니다. 뭐 꼬마가 진다고 해도 이상할 거 없는 매치업이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꼬마의 패배를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AT 마드리드의 홈에서의 패배가 없기 때문에 승무까지 가주면 제일 베스트지 않나 싶은데 요거는 마킹 어떻게 아낄지는 뭐 판단을 좀 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맨시티 대 첼시의 경기입니다. 자, 맨시티는 직전 경기 PSG 원정에서 뭐 4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최근 반등하나 싶었지만 챔스 원정에서 너무나 많은 실점을 동반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상당히 타이트한 일정을 또 소화하고 있고 이번 경기 또한 휴식이 온전치 않아 보입니다. 약팀 상대로 조금 안 보였던 부분들이 또 뭐 PSG 정도 레벨의 팀을 만나니까 뭐 완전히 뭐 수비 엉망인 게 다 또 들통이 나버렸고 전술적으로나 수비 집중력 뭐 부상 인원들이 다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거는 아마 이게 시즌 중에 좀 수습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맨시티는 이번 경기 홈이지만 큰 기대치는 없습니다. 자, 첼시는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약팀들 상대로 좀 승점을 확보하면서 분위기를 좀 다잡고 있긴 한데요. 오랜만에 휴식일이 길게 부여가 되면서 반등 포인트는 좀 잡은 상황이라 볼 수 있고 부상으로 레비 코릴, 엔조 페르난데스가 결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맨시티가 상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로 9승 2무로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우세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 최근 맨시티의 행보를 봤을 때는 뭐 진다고 이상할 게 있습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어지는 상성을 무시할 수는 없고 첼시도 요즘 뭐 약팀 상대로 이긴 거죠. 그래서 좀 밸류를 측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뭐 막연하게 좀 승부패로 마킹을 아껴간다라고 하면 무승부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시티 승을 지금 가기에는 너무나 행보가 불분명하고 뭐 그렇다고 첼시 승을 가져가기에는 상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원정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이 압도적인 상성 내에서도 이렇게 무승부가 좀 보이기도 하고 첼시의 최근의 경기에서 뭐 무승부들 그리고 맨시티의 무승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간결하게 무승부 찍어주는 거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나는 좀 승무패 이번에 어떻게든 순위권에 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는 지워주시는 편이 제일 베스트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에스파뇰의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직전 경기 지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강팀들 상대 경기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뭐 나쁜 흐름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경고 누적으로 수비수 페드로사와 공격수 로메로가 결장을 하게 됩니다.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장이다. 자, 홈에서 최근에 5승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최근 홈 밸류도 나쁘지 않고요. 휴식일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기대치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에스파뇰은 직전 경기 바야돌리드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약팀을 상대로 최근에 뭐 승점을 확보를 하고 있지만 뭐 고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고요. 결장 이슈가 있는 편은 아님에도 뭐 이 팀의 전력을 경기력을 높게 잡아줄 수는 없다. 그리고 이번 시즌 리그 일정에서 원정에서 8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대치는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에서 세비야가 에스파뇰 상대로 압도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도 원정 가서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체급 차이가 좀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아주 약간의 무승부 뉘앙스도 묻어있긴 한데 승부패를 마킹할 때 이 정도 그림에서 무승부를 절어서 마킹하면 마킹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간결하게 이쯤에서는 그냥 세비야 승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나머지 절반 갈 건데 혹시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라요 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라요는 직전 경기 오사수나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원정 일정을 치르다 보니까 경기력이 조금은 좋지 않았는데요. 휴식일이 조금 부여가 된 상황이고 오랜만에 홈에서의 경기, 큰 부상 이슈도 없기 때문에 홈에서 반등 포인트가 조금은 존재합니다. 자, 지로나는 직전 경기 AC 밀란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챔스 치르고 대륙간 이동 있고요. 짧은 휴식일의 원정 경기입니다. 최근 2연패 중에 분위기도 좋지 않고 경기 내용도 좋지 않았습니다. 자, 주전 수비수 구티에레스가 부상으로 결장 중에 있고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시즌 원정 경기력도 좋지 않아서 지로나 원정 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로나를 저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라요가 지로나 상대로 최근에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상승이 조금은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홈에서는 라요나 지로나나 라요가 오히려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지로나 승을 마킹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지금 이런저런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로나 승은 배제를 하고 그냥 라요 스릉을 간결하게 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양팀 맞대결에서도 최근에 라요가 승리가 없고 무승부가 많고 양팀의 최근 일정을 봐도 라요가 누군가를 시원하게 이기는 느낌보다는 무승부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라요 승무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렌트포트의 경기입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약팀들을 상대하긴 했지만 기세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휴식일 이후에 오랜만에 홈 경기이기 때문에 기대치 존재합니다. 주전 미드필더 레르마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데요. 하지만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진 않는데 홈에서 무조건 이긴다 이런 또 느낌은 없어가지고 너무 고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브렌트포트는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0대 2로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팀과의 매치업에 일정까지 타이트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9경기 정도를 보더라도 사우샘스턴 정도를 제외하면은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팀의 주전급 자원들이 빠진 이후로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특히나 원정에서 브렌트포트가 사우샘스턴 이 최약체 팀 말고는 그 어느 팀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큰 기대치는 없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을 보시게 되면 무승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맞대결은 브렌트포트가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2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경기 내용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많이 나쁘진 않았고 이번 경기는 홈 경기이고 최근 기세까지 생각해 본다면 크리스탈 팰리스 우세를 점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맞대결 상성에서 보여지는 무승부와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약팀을 상대로도 조금은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점 이런 거 생각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승무를 같이 눌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승무를 같이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토트넘 대 레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자, 토트넘은 직전 경기 호펜하임 원정에서 2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부상자가 많고 흐름이 일정하지 않아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요. 홈에서의 경기지만 대륙간 이동 거리에 짧은 휴식일로 피로도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라는 팀을 홈 강세를 말하기는 이번 시즌 별로 안 좋죠. 자, 그리고 최근 다수의 부상 인원, 미드필더 비수마, 사르, 그리고 공격수 존슨과 솔랑케, 그리고 부상으로 최근 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상 자원들, 기존 부상 자원들까지 해서 지금 이거 일정 소화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레스터는 직전 경기 풀럼 상대 홈에서 0대 2로 패배를 했습니다. 리그 일정에서 아예 대응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 매경기 멀티 실점을 하고 있고 7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 부상자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정도 넉넉하긴 하지만 이번 시즌 리그 원정에서 레스터 시티가 유일하게 이긴 팀이 사우샘스턴입니다.
뭐 고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맞대결 시에 당연히 토트넘이 레스터 상대로 뭐 조금의 강세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직전 맞대결은 토트넘이 레스터 원정 가서 1대1로 무승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비해서 토트넘이 라인업이 엉망진창이 됐고 휴식일도 너무 짧습니다. 어, 막연하게 본다면 레스터가 지금 뭐 약팀 강팀 안 가리고 다 지고 있는 만큼 막연하게 레스터 반대 마킹한다 생각하면은 토트넘 승을 딱 찍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부상에 이 정도 짧은 휴식일에서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는 토트넘이 진다고 이상할 경기는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승무패로 지어주시는 것이 베스트지만 나는 마킹을 아끼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는 뭐 취향대로 마킹을 해주시면 좋아요. 승무패 다 있는 경기입니다. 뭐 승만 찍어도 되고요. 저는 일단은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 라치오 원정에서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상당히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요. 최근 공식전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또한 휴식일이 상당히 짧은 경기를 치르게 되고 부상 인원이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근에 너무 타이트한 일정에서 조금은 원정 일정까지 계속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쉬운 홈 경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헤타페는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 속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뭐 수비에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비수 알란 니옴이 부상으로 최근에 결장하고 있지만 그 외에 결장자는 현재 없고요.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헤타페 원정에서의 좀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닌데요. 리그 일정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편에 속하지만 최근에 라스팔마스 상대로 첫 승을 기록했고 이번 경기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2승 4무 1패로 호각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자, 헤타페의 수비 레벨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소시에다드 하면 뭐 수비 위주의 팀이죠. 득점 기대값도 낮고요. 자, 그랬을 때 소시에다드가 최근 타이트한 일정 치른다라는 거 생각한다면 이 경기는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헤타페 승을 막 찍어주기에는 원정에서 겨우 막 1승밖에 없는 팀이고 여기서는 무승부 간결하게 찍어주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에스턴 빌라 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모나코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최근 타이트한 원정 일정을 치르면서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황인데요. 미드필더 로스 바클리, 그리고 존 맥긴, 오나나, 그리고 수비수 파우 토레스 이렇게 미드필더 자원들이 다소 결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중원 밸런스가 깨진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 6경기는 홈에서 5승 1무로 홈 어드밴티지가 존재하고요. 이번 시즌 리그 일정에서 뭐 홈에서 아스날 상대로 진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어, 기대치는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휴식일은 어느 정도 부여가 된 상황이지만 뭐 원정 밸류가 조금은 떨어지는 팀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주전급 부상 이탈의 자원들이 존재해서 경기력이 떨어진 가운데 주전 수비수 마브로파노스가 퇴장 징계로 추가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기대치는 상당히 낮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최근 23년 이후로 3승 2무 빌라가 우세한데요. 이번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컵 대회 한 번, 리그 일정 한 번 빌라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당시보다 웨스트햄의 라인업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 이번 경기는 뭐 에스턴 빌라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원정에서 밸류도 낮기도 하고 일정이 조금 타이트한 게 거슬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빌라 승만 단일 마킹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빌바오 대 레가네스의 경기입니다. 자, 빌바오는 직전 경기 베식타스 원정에서 4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컵 대회와 뭐 리그 일정, 그리고 유로파까지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소모도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휴식일이 짧고 대륙간 이동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홈이긴 하지만 아쉬움 존재합니다. 자, 팀의 최고 득점자인 산세트가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번 시즌 홈에서는 뭐 어드밴티지가 조금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빌바오지만 지금 휴식일 짧고 산세트 없다. 변수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레가네스는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후반기 4경기를 3승 1무로 기세는 상당히 잘 가져가고 있는 편인데요. 최근 바르셀로나와 AT 마드리드를 잡아내면서 자이언트 킬링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큰 결장 이슈도 없는 상황에서 휴식기까지 부여된 상황. 레가네스의 원정 성적이 나쁘지도 않다 보니까 기대치를 낮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을 본다면 빌바오의 약 우세가 있는데요.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레가네스가 홈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바오가 원정에서 이겼는데 홈이니까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이 팀의 주포인 산세트가 빠지고 나서 지금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짧은 휴식길과 누적된 피로도, 그리고 최근 자이언트 킬링을 하고 있는 레가네스 이런 거 생각한다면 레가네스가 원정에서 무승부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승부를 같이 눌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승부를 눌러놓고 마킹이 너무 많다면은 돌아와서 이거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풀럼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풀럼은 직전 경기 레스터 상대로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마냥 패배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기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좀 별난 팀인데 강팀도 잡았다가 약팀한테 졌다가 강팀한테 비겼다가 강팀을 이기기도 합니다. 완전 결이 없죠. 오랜만에 휴식일이 부여가 된 상황이긴 하고요. 공격수 넬슨과 수비수 테테가 빠져있긴 하지만 추가 부상 이슈는 없어서 기대치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자, 맨유는 직전 경기 홈에서 레인저스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결을 잡기 힘들 정도로 오락가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레인저스도 약팀이라 생각한다면, 약팀 상대 제외하면은 승리가 없죠. 좀 아쉬움 존재합니다. 다행인 점은 부상자들이 꽤나 복귀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다행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휴식일 너무 짧고, 원정으로 또, 가기 때문에 고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맨유 이번 시즌 원정 엉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맨유가 풀럼 상대로 극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 또한 풀럼이 맨유 원정 가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경기력을 양팀을 좀 따져본다면 풀럼이 패배 없이 잘 버티고 있고 맨유는 약팀들 잡았지 중위권 팀을 상대로 어떻게 하는지는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휴식일이 짧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여기서 좀 마킹을 간결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 가져갈 것 같습니다. 지금 풀럼이 홈에서 리그 일정 약팀 강팀 가리지 않고 4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맨유도 원정에서 무승부가 좀 많죠. 그래서 간결하게 무승부만 찍고 여기선 겐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번 회차 조합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대로 가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좀 덜어내고 좀 소액으로, 왜냐면 이번 회차는 좀 어려운 회차이기도 하고 2월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금액 낮춰서 좀 덜어내고 마킹을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지는 주말에 라이브에서 확정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패 영상 여기까지 했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라이브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